늦어 맨날. 시간이 돼서 출발해. 영상 다 봤어? 안 봤지? 함수 앞쪽에도 이미 물리치가 나왔어. 여러 가지 함수도 있잖아. 여러 가지 함수. 어디 갔어? 보자마자 우리가. 너는 이마에 뭐가 이렇게 하나 튀났어. 아니, 또 몸이 아파? 병원 안 가고? 너 수업 시작하는데 느낌력이 어디다가? 못 나가요. 우리 함수 여러 가지 함수. 수업 시간에 못 나가요.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함수 문제. 그럼 이제 여러 가지 함수 문제 배울 거야. 일단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함수를 가르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함수가 되려면 일단 정역이라는 원소가 정역이라는 집합이 하나 필요하고, 그지? 공역이라는 집합이 하나 필요해서 정역에 뭐 A, B, C 이런 녀석이 있고 공역에 1, 2, 3, 4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그랬어. 맞지? 그런 다음에 함수에 대한 표현은 X에서 Y로의 함수 F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이 녀석이 함수가 되려면 얘가 함수가 된다 안 된다는 뭘로 결정한다 그랬지 준혜? 얘가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정의역이야. 아니 정의역이야.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화살을 하나씩 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얘를 내가 요렇게 하면 이거 얘네들이 하나씩 화살을 다 쐈어 안 쐈어? 그러면 얘는 함수가 되는 거야. 그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화살을 이렇게 하나 더 부었어. 얘는 함수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함수 자체가 안 되는 거야. 함수가 되려면 얘네들이 반드시 화살표를 하나씩 꼭 쏴야 돼. 하나씩 꼭. 안 쏘는 거 안 되고 두 개 쏘는 거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녀석 이제 함수가 된다 안 되면 얘네들이 하나씩 쏘냐 안 쏘냐를 보고 결정한다면 오늘 배워야 되는 여러 가지 함수는 얘가 함수가 된다면 이 y라는 녀석이 어떻게 화살을 맞았냐를 가지고 함수를 결정되는 거야. 뭐라고? 이 y라는 녀석은 공역인데 공역이 어떻게 화살을 맞았느냐를 가지고 뭘 결정하는 거라고? 함수를 결정하는 거라고. 자, 다시. 그럼 내가 여기다가 지금부터 이제 1대1 함수 1대1 함수를 표현해 볼 건데 1대1 함수 정역에 A, B, C라는 녀석이 있고 공역에 1, 2, 3, 4라는 녀석이 있어서 X에서 Y로 함수가 F라고 한다면 자, 1대1 함수는 이래야 돼. 1대1이 뭐야? 1대1 1대1의 의미가 뭐야? 하나씩 C가 1로 화살을 쏘는 건 대응이라고 부르는데 1대1 함수라는 건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그냥 1대1로 대응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야. 1대1로 대응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A라는 녀석이 1로 갔어. 그럼 B라는 녀석은 1로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그래서 B라는 녀석이 3으로 갔어. 그럼 C는 3으로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그래서 C라는 녀석이 사러 갔어.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되어 있지.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1대1 함수라 불러. 1대1 함수라 불러. 이렇게 생긴 거. 자, 그러면 이제 이 1대1 함수를 내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양을 보면 이제 얘가 1대1 하는 거 알겠어. 그럼 얘를 내가 지금부터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 식으로 한번 바꿔보면 난 요 1이라는 녀석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 A 이렇게 쓸 수 있어. 맞아? A라는 정의역이 F를 거쳐서 나오는 함수값. 그리고 3이라는 녀석은 F, B라고 쓸 수 있고 또 4라는 녀석은 F, C라는 녀석으로 쓸 수 있는데 지금 A하고 B하고 C가 다 다른 녀석이잖아. 그러면 A하고 B하고 C가 서로 다 달랐더니 함수값도 얘네들이 다 어쨌지? 다 달랐지. 그러면 얘를 내가 지금 식으로 표현할 거야. 정의역이 다르면 뭐도 다르다? 함수값도 다르다. 가 1대1 함수의 표현이니까 x1이라는 정의역과 x2라는 정의역이 있었는데 이 두 녀석이 서로 다르다면 얘네 두 개가 서로 다르다면 뭐도 달라야 된다? x1에 대한 함수값과 x2에 대한 함수값도 서로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 라는 게 1대1 함수 표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요런 식을 주면서 얘를 만족하는 함수 어쩌고저쩌고라는 문제가 나오면 얘를 만족한다는 말 자체가 뭔가 1대1 함수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명제를 배웠잖아. 그치? 명제를 배웠으면 얘가 참이면 반드시 참인 녀석이 하나 더 있지, 준우야. 얘가 참이면 반드시 참인 녀석이 하나 더 있지? 뭐 있지? 공부 안 할래? 예? 현진 안 들었고 아직 명제 안 남았지? 결석 있고 뭐니 도대체? 옛날에 배웠잖아. 얘가 참이면 우리는 얘가 명제라 그랬어. 본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참인 명제가 하나 더 있는데 본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참인 명제가 하나 더 있어. 뭐 있지? 배우명제라는 게 있어. 배우명제. 배우명제는 얘를 어떻게 하는 거지?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일 때 얘네들을 자리를 바꾸고 부정해주는 녀석이야. 뭐 한다고? 자리를 바꾸고 부정해주는 녀석이야. fx1과 fx2가 서로 다르다를 부정하면 봐봐. 준우랑 은진이가 서로 다르다를 부정하면 준우랑 은진이가 서로 같다야. 미안해 은진아. 그지? 서로 같다야. 맞잖아. 그러니까 얘를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야? fx1과 fx2가 서로 같으면 얘가 서로 다르다니까 얘도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1과 x2가 서로 같다. 얘하고 얘는 같은 표현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식은 요런 녀석과 요런 녀석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얘네를 만족하는 함수 그러면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녀석은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은 일단 이래. X라는 녀석이 존재하고 Y라는 녀석이 존재했을 때 만약에 정의역이 A, B, C 세 개라면 공역도 1, 2, 3 이렇게 세 개만 존재해.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해. 그게 전제 조건이야. 일단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하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만 1대1 대응이 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돼. 그런 다음에 여기도 1대1이잖아. 여기 1대1 얘도 1대1이니까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만 대응돼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녀석이 1로 가고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얘는 지금 1대1이 아니야. 1대1 맞지? 그런데 얘하고 1대1 함수하고 이 1대1 대응하고 현재 차이점은 뭐야? 어떤 차이가 있어? 저 그림의 차이를 봐봐. 어떤 차이가 있니? B가 여기는 3으로 가네, 얘는 2로 갔어, 이런 거 말고 어떤 차이가 있지? 무슨 개수? 공유의 개수가? 네. 공유의 개수가 달라요? 공유의 개수가 달라서 생기는 현상이 뭔데? 얘하고 얘는 정역하고 공유의 개수가 서로 다르고 얘는 정역의 개수하고 공유의 개수가 서로 같아. 그래서 둘 다 1대1 대응을 시켜봤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결과의 차이가 뭐야? 결과의 차이가 얘는 공역 중에 남은 녀석이 있어 없어? 없어. 얘는 공역 중에 남은 녀석이 있어 없어? 있어. 그치? 우리는 1대1 대응은 공역 중에도 남는 녀석이 없어야만 해. 즉, 이 1대1 대응이라는 건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인데 이것처럼 뭔가 하나가 남아. 뭐가 남는 녀석이 있어. 그러면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남는 녀석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얘는 일단 그러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하나씩 대응된 거 맞잖아. 범주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범주상으로 집합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1대1) 함수라는 범주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 안에 부분집합 형태로 1대1 대응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바깥쪽 범주에 함수라는 녀석이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너희 알잖아. 우리 수체계를 보면 가장 바깥쪽에 복소수가 있고 그 안쪽에 실수가 있고 그거 안쪽에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있고 맞지? 그 다음에 정수 있고 자연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표현해보면 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부분집합이니까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는 1대1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녀석은 1대1 대응이야. 그러니까 하나씩 대응되어 있으니까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1대1 대응이라는 것까지 얘기하려면 남는 게 없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요 녀석은 남는 게 있기 때문에 1대1 함수라고 불러야 하는 거고 얘는 남는 게 없어. 하지만 1대1로 대응했어.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이 1대1 함수 중에서도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얘는.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 녀석을 FA라고 부르고 얘를 FB라고 부르고 얘를 FC라고 이렇게 불러. 이랬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요 1을 A의 함수값, B를 B의 함수값, 3을 C의 함수값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함수값들의 집합, 즉 치역을 한번 만들어 볼게. 치역을 한번 만들어 보면 집합으로 표현해 보면 치역이 1, 2, 3 이렇게 되는 게 치역이지. 맞아? 그냥 공역도 한번 써볼게. 공역은 어떻게 돼? Y가 공역이잖아. 그럼 얘 공역이 어떻게 돼? 1, 2, 3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러면 현재 이 1대1 대응이라는 녀석은 이 1대1 함수가 가지는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 맞잖아. 1대 대응, 1대1이니까. 그러면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하고 뭐가 서로 같아야 돼?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돼. 왜? 남는 녀석이 없어야 되니까. 이해가? 그래서 이 1대1 대응을 내가 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f x1과 f x2가 서로 다른데
이것까지만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1대1 함수인 거야. 근데 만약에 얘를 만족하면서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요 조건까지 만족하면 비로소 뭐가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얘도 그러면 쓸 수 있겠네. 이렇게 뭐가 fx1과 fx2가 서로 같으면 그러면 x1과 x2가 서로 같고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뭔가 여기 지금 뭐 조금 이상한 거 없어? 그냥 뭐 이상한 거 없니? 아니, 눈을 똑바로 떠 빨리. 아니, 요즘 공부하기 죽겠지 아주. 아니 눈 똑바로 떠. 이거 좀 이상한 거 없어? 공역이랑 치역이 같지 않다고. 그건 아니고. 얘는 명제의 범죄에 속하는 녀석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봐봐. 내가 지금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얘네들을 식으로 표현해볼게 이렇게 얘기했어. 식으로 표현해볼게. 1대1 함수를 의미하는 식이야 얘네가. 얘네가 1대1 함수를 뜻하는 식인데 근데 여기 지금 뭘로 써놨어? 한글로 써놨지? 그럼 이 녀석도 뭘로 쓸 수 있어야 돼 얘도? 요 녀석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함수값. 난 지금부터 치역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해 볼 거야. 치역이라는 녀석을 함수값. 봐. 얘가 치역에 대한 표현이야. 정역이 어떤 원소가 정역의 원소일 때 그 녀석의 함수값들을 모임. 어떤 원소가 정역의 원소일 때 함수값들의 모임. 우리 함수값들의 모임이 치역이잖아. 그치? 근데 이 녀석이 뭐랑 같으면 이 녀석이 공역과 같으면 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에서 얘가 없이 이렇게 나오면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얘를 만족하고 공역과 치역이 같다 한글로 주거나 이런 식을 준다면 얘는 1대1 대응을 얘기하는 녀석인 거야. 오케이? 너 이거 외워야 되는 내용이다. 알겠지? 외워야 되는 내용이야. 뭔가 이해를 하라고 지금 적어주는 게 아니잖아. 얘네는 1대1 함수가 뭐고 1대1 대응이 뭐고 상수함수가 뭐고 항대함수가 뭐고 이런 것들은 너희가 외워야 되는 내용이야. 걔를 바탕으로 나머지 문제를 풀 때 응용을 하는 거지. 좋네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걸 딱 물어봤는데 몰라. 그럼 너는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알겠지? 내가 나중에 1대1 대응의 표현이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공부를 안 하고 있다고 나한테 인증해 주는 거지. 전 저 공부 안 하는데요? 저 대학도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인증해 주는 거지. 이준우야? 맞지? 너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잖아. 영어 단어 안 외우고 영어 할 수 있어? 너희가 막 문법을 엄청 잘해. 문법의 천재야. 근데 단어를 하나도 몰라. 말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수학적으로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수학적으로 1대1 함수는 이런 녀석이라고 약속, 1대1 대응은 이런 거라고 약속해놓은 그 약속의 정의를 모르면 수학을 절대 잘할 수 없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얘네마저 이해하려고 그래. 아니 도대체 약속한 선생님 이름이 이병렬이야. 내가 왜 이병렬인데? 그걸 이해해봐. 내가 이병렬인 걸 이해해봐 주면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냐? 이해할 수가 없어. 제가 왜 이병렬이지? 저게 100일명자니까 사람 뒤에서 방치가 나나? 이런 식으로 막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맞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도 이해하는 게 아니야. 외워야 되는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너희가 외워야 해. 알겠지?
내가 다음 시간에 지금 내가 칠판에 적는 건 백지 테스트를 볼 거야. 알겠지? 외워야 되는 내용을 안 외우면 안 되니까. 얘네들 내가 종이한장을 딱 주면 1대1 함수 그림 그리고 식 쓰고 1대1 내용 그림 그리고 식 쓰고 상수 함수 그림 그리고 식 쓰고 항등 함수 그림 그리고 식 쓰고 이렇게. 자, 1대1 대응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거는 이제 항등 함수.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이 함수들을 표현할 때 이제 선생님 미팅을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해줬었는데 요즘에 애들이 공부하는 사람 미팅을 안 하나 봐. 지금 그래서 설명해줄 때 잘 몰라 미팅이 뭔지. 자, 항등 함수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항등 함수의 범주는 여기에 속해. 항등 함수는 1대1 대응보다도 안쪽에 있어. 그러니까 항등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항등 함수면 1대1 대응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항등 함수면 뭐도 되는 거야? 1대1 함수도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1대1 함수를 보면 일단 정역하고 공역의 모양이 달라도 돼. 모양이 달라도 돼, 그지? 그리고 개수도 달라도 돼. 물론 얘가 더 많아야 되겠지만 1대1 함수는 얘하고 얘가 모양이 달라도 돼. 개수도 달라도 돼. 근데 이 녀석을 범주를 하나 줄여서 1대1 대응으로 왔더니 모양은 달라도 돼. 근데 뭐는 같아야 되지? 얘하고 얘가? 개수는 같아야 되지. 그럼 얘를 내가 한 번 더 범주를 줄였어. 지금 나는 너희한테 계속 모양이 같은지 개수가 같은지를 물어봤어. 모양도 다르고 개수도 달라. 모양은 다른데 개수는 같아. 그럼 얘는 어떻게 했니? 편집은 어때야 돼 얘는? 같아야 돼. 뭐가? 모양이 모양도 같아야 되고 개수도 같아야 돼. 그러니까 1대1 항등 함수가 되려면 1, 2, 3, 1, 2, 3 이런 녀석이라 해. 얘가 전제 조건인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항등 함수는 어떤 의미냐면 식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야. 이거 좀 지우자. 식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모양을 가져. 봐봐. 내가 얘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식이 이게 대문자가 있을까? 천도 너무 많이 났어. 이런 모양을 가져. 무슨 모양을 한다고? fx는 x라는 모양을 가져. 그럼 얘가 무슨 말이야? 네 머릿속에 있는 걸 빨리 끄집어내. 얘가 무슨 의미야? 그런 의미지? 항등 함수는 들어간 녀석이 그대로 함수값으로 나와야 된다는 의미야. 1이라는 녀석, 여기에 어떤 함수값이 들어가면,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면 얘가 그 녀석의 함수값이잖아. 그 녀석이 자기 자신하고 같다는 얘기 아니야? 이 녀석의 의미는 이런 의미인 거야. 아, 얘를 내가 f라는 함수라고 했을 때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1로,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로,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3으로 나오는 이런 모양을 얘기하는 거야. 즉, yes. F1은 1, F2는 2, FA는 A, FX는 X. 이렇게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는 형태를 우리 뭐라 부른다고? 항등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했던 미팅 보러 가면 이제 준우가 이제 대학생이 딱 돼서 어떻게 했다고? 준우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 지금 현재 여기는 없지만 태아랑 동신이랑 미팅을 하러 간 거지. 대학로 이런 미팅을 하러 갔어.
은진이가 이제 우리 학교에 이쁜 애들이 있어 이러면서 이제 딱 세 명을 소개해주려고 제가 미팅을 하러 딱 갔지. 너희 이런 사람이 짤 때 이런 걸 모르잖아. 모르지. 그래서 얘네가 이제 딱 미팅을 하러 가기 전에 짝을 결정할 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하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딱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찝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제 파트너를 결정하기로 마음을 먹고 남학생들이 이제 미팅을 나갔지. 이제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됐어. 약속 시간이 다 됐어. 근데 얘네가 이제 야 우리 떨린다. 야, 이쁜 애들이 나오면 어떡하지? 별 이쁜 애들이 아니었네, 그지? 지금 이쁜 애들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뭐 설레갖고 화장실에 우리가 생각해서 연습 한번 해보자. 연습 한번 해보자. 딱 생각하고 화장실에 이렇게 거울 앞에 세 명이 딱 쭉 섰어, 이 거울 앞에. 그 다음에 준우가 하나 둘 셋 하면 앞으로 화살 딱 이렇게 한 거지. 그럼 이 화살이 누굴 가리키지? 앞에 거울이야. 누굴 가리키니? 나를 가리키고 있잖아. 맞지? 항대감수는 그런 게 되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화살을 쏘는 행위. 그런 걸 우리는 뭐라 불러? 항대감수라 부른다.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또 배워야 되는 건 상수함수야, 상수함수. 상수함수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상수함수는 x가 있고 y가 있고 얘가 상수함수라고 해보자고. 상수함수. 상수함수인데 내가 얘를 a라고 부르고 내가 얘를 b라고 부르고 얘를 c라고 부르고 여기를 1, 2, 3이라고 하자고. 자, 미팅을 딱 하러 갔는데 미팅을 하는데 준우하고 이렇게 나머지 애들하고 미팅을 하러 세 명이서 미팅을 하러 왔어. 이 A, B, C가 미팅을 하러 간 거지. 근데 얘네가 마음에 드는 애들 딱 이렇게 가르칠 거야. 마음에 드는 애들. 근데 봤더니 이제 이런 거야. 여기 이제 수지가 나오고 요즘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지? 여기에 오나미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요즘 오나미 너희 알고 있는지? 여기 이제 이영자가 나오고 이렇게 나한테 치자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이 세 명이 도대체 누굴 가르칠까? 그지? 너의 마음인 거지. 그지? 수지를 가르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 셋이 동시에 누굴 가르쳐? 나는 누군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예를 드는 거지. 비하하는 발언은 제가 하는 거야. 난 누군가를 가르칠 거냐고 물어봤지. 나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 준우 인사에 너가 비하하는 거니까. 누굴 가르친 거야? 다 수지를 가르친 거야. 치자고 이렇게. 이런 상황. 모든 정역이 어떤 공역 한 녀석한테 몰빵한 거. 이런 형태로 우리 뭐라 불러? 상수함수라 불러. 그럼 내가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자리에 누가 들어가든지 이 정의역 자리에 누가 들어가든지 항상 결과는 같다 라고 표현하는 방법이야. 얘가 함수에 대한 표현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상수함수는 여기 정의역 자리에 누굴 넣던지 계산 결과는 늘 같다. 즉, 요 녀석 입장에서 쓰자면 이거 입장에서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누구를 집어넣든지 항상 결과는 1이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얘가 상수, 함수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함수 중에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를 배웠는데 요 녀석의 모양, 어떤 모양을 가져야 1대1 함수가 되고 어떤 모양을 가져야 1대1 되게 되고 어떤 모양을 가져야 항등함수, 상수함수가 되는지 배웠고 걔네들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배웠어. 맞지?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추가해야 해. 뭘 할 거냐면 함수의 개수라는 걸 추가할 거야. 함수의 개수.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함수의 개수를 추가해 볼 거야. 알겠지? 저기까지가 너희가 비치 테스트로 봐야 되는 내용이야. 자, 함수의 개수를 하기 전에 이 항등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쓴다고 했죠. 이렇게, 그지?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 근데 항등함수는 얘를 표현하는 또 다른 기호가 있어. 항등함수는 주로 요 f라는 녀석을 안 쓰고 뭘로 주로 쓰냐면 i라는 녀석을 많이 써. 이 녀석은 이런 녀석을 많이 써. 즉 ix라는 얘기가 나오면
주로 항등함수를 의미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 알겠지? 자, 함수의 개수 준우 경우에서 배웠잖아. 경우에서 배웠지? 경우에서 안 봤지? 오래니까. 경우에서 켰나? 하죠. 자, 봐봐. 함수의 개수인데 함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함수가 되는 거냐면 얘가 모조리 화살을 하나씩 쏴야 해. 근데 얘네 중에 누구 한 명한테 중복해서 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경우의 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경우의 수 입장에서 얘 먼저 화살을 쏘자. A부터 화살을 쏴. 그럼 A가 화살 몇 개 쏠 수 있지? 쏠 수 있는 얘가 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 2, 3, 4 아직 아무도 안 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쏠 수 있다고? 4. 그래서 A가 1로 쐈어. 그럼 이제 B가 결정할 거잖아. B는 몇 개 중에 결정해야 되지? 3개. 그럼 B가 3으로 갔네? 그럼 C는 몇 개 중에 결정하지? 1, 3 빼고 남은 2개 중에 결정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맞아? 얘를 조금 일반화 시켜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기에 n개의 정의역이 있어. 동역에 n개의 정의역이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n개가 또 여기 n개가 있으니까 연속 때 시작하면 돼. 처음 화살을 쏘는 녀석은 몇 개 중에 결정할 수 있지? n개 중에 결정할 수 있지. 두 번째는 몇 개 중에 결정할 수 있지? 이만큼 중에 결정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몇 개 중에 결정할 수 있지? 몇 개 중에 결정할 수 있지? 이만큼 중에 결정할 수 있지? 맞잖아. 네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지. 첫 번째 거는 n개 중에 두 번째는 하나 뺀 녀석한테서, 세 번째 거는 2개 뺀 녀석한테서, 네 번째는 3개 뺀 녀석한테서. 그러면 n번째는 쭉쭉쭉 곱해서 n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니? m에서 n을 빼고 더하기 1을 한 녀석까지 곱해주면 되겠지. 이거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녀석 아니야? 준우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하고 이렇게 곱해나가는 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이렇게 곱하는 거? 어디서 나오지? 수능조합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공식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아직 너희가 원래 교과 과정 중이라면 요 녀석은 아직 경우의 수를 배우기 전이야. 순열조합 배우기 전이야. 그래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게 맞지만 너희가 방학 때 완벽하게 공부를 했다는 가정하에 얘를 순열조합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얘가 지금 뭐야? 4, 3, 2잖아. 얘를 내가 순열로 바꾸면 어떻게 되지?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지. 생각해봐. 그냥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ABC가 누군가에게 하나씩 화살을 써야 되니까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그 3개한테 얘를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렇다면 이 녀석은 내가 어떻게 하면 쓰면 되는 거야? n개 중에 n개를 뽑아서 배열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를 내가 조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건가? n개 중에 n개를 뽑아서 n개에다가 나열하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지금 내가 함수의 개수를 하면서 경우의 수 문제를 풀고 있지? 얘 경우의 수에서 순열조합에서 또 나와. 얘가 순열조합에서 또 나오니까 공부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해주시면 돼. 지금은 너희가 이런 공식으로 문제를 푼다면 순열조합에 가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 그러니까 또 나올 녀석이니까 한 번 공부할 때 완벽하게 공부해 주시라고. 알겠지? 자, 1대1 대응 봅시다.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1대1 함수라고 그랬단 말이지. 그럼 잘 봐봐. 1대1 대응은
내가 지금 요 녀석 갖다 먼저 써볼게. A는 몇 개 중에 고를 수 있지? B는 2개, C는 얘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얘를 순열 비호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조합을 이용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